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그다음 특징주들, 이슈거리들, 그다음에 ETF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그래도 전주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 해가지고 조금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악재들은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숨을 좀 쉬는 그런 추세 반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번 주, 저번 주에도 특히나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매크로 이슈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마이너스 0.15%, 그다음 S&P 500은 0.82%, 나스닥은 1.56%. 정말 오랜만에 주간 수익률을 했을 때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의 급등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다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마이너스였긴 하지만 가장 하락폭이 적었던 만큼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좀 시장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IT 쪽 반도체나 이쪽 섹터로 봤을 때 이제 상승 업종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여전히 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상위에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나왔었죠.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나왔었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었지만, 물론 이제 그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그랬었고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그랬고, 여전히 물가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그 상승세가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나.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증시에 특징적으로 뭔가 뭐 특별한 뉴스나 숫자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확실히 4월 그리고 5월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좀 과매도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왜냐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작년에 이제 증시의 가장 큰 부담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었잖아요. 이거 너무 비싸다라는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시장이 많이 급락이 나왔고 하락장에 들어서면서 S&P 500의 PER 지금 16배 중반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평균 그리고 10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미국 증시에 지금 가격 부담은 덜해졌다. 그러니까 싼 주식들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이 싸다고 해서 최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 관련된 모멘텀들이 하나도 해결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증시가 덜 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부각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FOMC 이후에도 지금 6월 이제 또 금리 인상의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50bp로 갈지 75bp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연준 위원들 그 발언들이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75bp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어느 쪽에서는 또 경제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면서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잦아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맞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확실히 아직까지 50pp, 75pp는 조금 갈리는 양상이지만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도 확실히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뭐 그간의 증시 하락을 좀 이끌었었던 요인들이 아직까지도 좀 진행하고 있는 게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그렇고, 다만 이제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인플레이션도 성장 세는 일부 좀 둔화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 큰 차질을 주고 있죠. 왜냐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주요 상해도 그렇고 지금 뭐 베이징도 일부 그렇고 해서 그런 경제 봉쇄가 지금 실질적으로 다음 분기 기업들, 글로벌 특히 중국의 공장들이 있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 기업들에 지금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또 감소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좀 다소 해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뉴스들은 사실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틀에서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모멘텀, 주요 모멘텀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 기업들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에너지 업종들, 뭐 코노코 필립스라던가 뭐 쉐보론, 엑선모빌, 여전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 이슈들, 그 다음에 특히 중국에서는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많이 주요 도시들이 봉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원유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들 때문에 국제유가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주로 소프트웨어 반도체 일부 기업들, 뭐 AMD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도비, 이번 주 뭐 엔비디아도 좀 반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나스닥이 올라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오랜만에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 2% 주간 수익률로 지금 기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 토요타도 마이너스 4% 정도, 자동차 업종이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 업종, 금융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면서 금융주들은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조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주로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 소비재 쪽, 유통 쪽도 지금 전주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기록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그동안에 선방했었던 다우 중심의 기업들이 지난주에 조금 부진했었다 보니까 눈에 띄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주에 이제 월마트 타겟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또 소비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런 모습들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에서 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 지금 경제 봉쇄, 글로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확실히 이제 많이 풀렸죠. 우리나라도 많이 풀렸고, 뭐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좀 많이 풀린 부분들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좀 눈에 띄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지수 올라올 때는 아무래도 상승폭이 그동안 있었다 보니까 살짝 좀 덜한 모습들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외에 좀 기업들 좀 몇 가지 특징적인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번 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인 관련된 내용들 좀 있었죠. 아무래도 그 루나를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좀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있었습니다. 좀 실적 나왔었는데, 그 데이터 중에 이제 그 월간 이용자 수, 그러니까 확실히 그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수가 줄었다, 예상치보다도 낮아졌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코인베이스 좀 급락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그 코인 가격 다시 재차 좀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강하게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확실히 추세적으로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애플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애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이제 그 공장,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이 폭스콘 공장에서 중국 경제 봉쇄 관련해 가지고 수요 둔화,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그 다음에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2분기 이후에 나올 실적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과한 매도는 애플의 좀 단기적으로는 또 매수 구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주에 이제 아이팟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 중단 이제 단종됐죠. 더 생산 안 한다고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생활에 있는 물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생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의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외에 좀 비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계의 가용자산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대표적으로 OTT 같은 경우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물론 이제 애플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같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대형주 중에서 좀 눈에 띄게 좀 하락폭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뭐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이번 주에 상해가 플러스 2.67% 상승, 그 다음에 신처 3.66% 상승. 중국은 확실히 조금 미국보다 더 강하게 반등을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봉쇄, 경제 봉쇄, 도시 봉쇄가 일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프라 쪽으로 들어가던 뭐 뭐 금리를 낮춰주던 이런 식으로 좀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통화 정책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물가 잡자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중국은 도시 풀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5.5% GDP 성장률 맞춰보자 라고 해가지고 뭐 중소기업들,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뭐 자금들, 뭐 인터넷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금 돈을 풀면서 확실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중국 증시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강한 지난주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YTD 연초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중국 증시도 조금 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중국의 그런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확실히 중국 기업들은 거의 좀 직관적이죠. 기업 이름들이 중국 교통건설 이런 인프라 쪽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그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이 나쁘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또 확실히 좀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다. 확실히 2021년,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솔린보다는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실히 주목을 많이 다시 재차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포드 주가 좀 빠졌죠. 다시 좀 빠져 있는 모습들이나, 그다음에 뭐 GM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물론 이제 전주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좀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중국 관련된 내용들도 뭐 여기까지 간략하게나마 좀 봤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물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확실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ETF를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ETF는 이제 농산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지금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확실히 뭐 마트에서 식용유를 뭐 한 사람당 2개만 사라. 뭐 그래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각각 가가지고 뭐 4명이 가면 8개냐, 8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확실히 이 생활 물가가 많이 좀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가격들, 뭐지, 여기 뉴스에 나오지만 옥수수, 뭐 밀, 대두, 식용유의 원재료 들어가는 팜유, 뭐 이런 가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와 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 추세의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기후 변화,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세계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몇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이제 뭐 미국도 북미,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흑토, 중국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뭐 도시 봉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쟁 때문에 확실히 파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미국이랑 아르헨티나는 또 이제 가뭄, 작년에 또 가뭄을 크게 겪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수확량들이 확 떨어지고 있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뭐 수요가 급감하지 않은 이상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첫 번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죠. 안 풀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가격 상승 요인 중에 또 한 가지로 보고 있고, 뭐 농촌의 고령화나 인력 부족된 부분들도 뭐 당연히 생산에 좀 차질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농산품의 특징이 당장 이제 올해가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야 뭐 기존에 이제 비축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혹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야기를 어떻게 트리거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이 농산품도.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에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을 이제 뭐 에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곡물 가격 지수가 2004년 이후의 최대치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도 역시나 3월보다는 조금 빠졌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는 무려 30%.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주요 곡창지대 중 한 지역인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남부, 이런 지역들의 공급망 차질도 관련된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공급 부족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미리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동방 국가는 주로 이제 쌀이 주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좀 먹는 자원이라 식자재라고 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로 이 빵의 원료는 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줄일 수 없는, 주기 힘든 이런 부분들의 가격을 확실히 유발시키고 있다,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점들이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낙 지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개발 R&D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해보자 라는 쪽의 투자도 늘어나가고 있는 거죠.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스마트 농업, 뭐 단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스마트 농업 시장의
이 규모가 2020년에 약 180억 달러 정도라고 했을 때 2025년에는 22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쪽 산업, 농산품과 관련된 기업들, 데이터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관련된 ETF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좀 세 가지, 특히 이제 규모가 있는 ETF들 위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 DBA, 그 다음에 가운데 MOO, 그 다음에 VEGI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준비해왔고요. 조금 차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DBA가 가장 규모가 크고요. 상장한 지도 좀 오래가 됐죠. 2007년이니까. 다만 이제 이 DBA 같은 경우는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선물, 일단 가격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밀 선물, 뭐 옥수수 선물, 대두 선물.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선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ETF의 주가도 같이 좀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도 뭐 보여드리면 이따도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확실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물론 이제 좀 더 길게 당겼을 때는 확실히 뭐 저점까지 좀 빠져 있지만, 이거는 월봉을 했을 때 뭐 2020년 중반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와 있고, 시장이랑 확실히 다른 움직임이죠. 물론 이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주봉을 했을 때도 역시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여전히 추세 자체는 꺼지지 않고 있다는 점. DBA의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MOO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이제 DBA만큼 좀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이거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 위주인데 어떤 기업들이냐? 농기계, 비록 생산, 곡물 전반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농업 분야의 전체 매출에서 농업 분야 쪽에서 50%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55개 정도 기업들, 50개 좀 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최대 8% 수준에서 조금 제한을 두고 담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농업 관련된 기업들에 뭐 주로 관심 있게 보진 않잖아요. 주로 IT 기업들 위주로 보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소한 기업들을 말할 텐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DE라고 두 번째에도 여기 DE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어라는 기업인데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농업 관련된 중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판매량 중에 이제 농업 뭐 트랙터, 그러니까 중대형 트랙터나 소형 트랙터 관련된 장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농업 관련된 ETF들의 좀 상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디어라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GI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이제 조금 작은데, MO가 이제 미국 위주의 ETF라고 하면 VGI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 역시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디어가 확실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ETF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조금 더 기업을 파가지고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디어가 뭐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ETF들 조금 수익률 차트로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이게 지금 이제 2007년 이후의 차트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연 차트로 봤을 때 그 DBA가 좀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연 차트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최근 추세는 강하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낮은 이 파란색 차트가 이제 DBA,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보라색깔 차트가 MOO, 미국의 농산물 기업, 농업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VGI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2020년 요 정도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막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가파른 인플레이션 우려, 염전연도 나오면서 이 기업들도 확실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올해 지금 이 시점이 피크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 그렇지 않다, 특히나 농산물 가격이 지금이 피크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이 관련된 이 산업 섹터 ETF 기업들의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좀 늦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식자재, 농업, 농산품과 관련된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뭐 어제 금요일 날 반등이,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아직 이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시장의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도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것도 관심을 보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힘든 시장 속에서도 투자하시는데 관심을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시황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ETF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